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가봤고 아침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빌어먹을 인형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인형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던 찰나 누군가가 인형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다. 이거 얼마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부장이 서 있었고 나는 다급히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저 새끼가 여기 왜... 아 맞다. 저 새끼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다 했지. 이건 꽤 고급 인형이라 4만원 정도 합니다. 판매원이 말을 하자 부장은 인상을 구기며 말했다. 누가 봐도 2만원도 안 하겠구만. 완전 바가지네. 관심이 사라진 듯 부장은 자리를 떠났고 나는 그 이후론 인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갑자기 전화가 왔고 엄마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고 아빠는 일이 바빠 이번 주에 집에 못 온다고 했다. 계속 벼룩시장에서 인형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슬슬 하나둘 정리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인형은 팔리지 않았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멀리서 나를 본 경비 아저씨가 인형을 들고 왔다. 여기서 뵙네요. 아니 아쉽게 내놓으신 인형은 안 팔려서 다시 돌려드리러 가던 참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맘으로 아저씨에게 말했다. 혹시 이 인형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있으시다면 드릴 수 있는데 비슷한 게 많아서요. 저는 인형에는 그다지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쪽 정리를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나는 잠시지만 착하신 경비 아저씨께 몹쓸 생각을 한 것에 죄책감이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인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어느덧 하루가 끝나갈 시간이 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이윽고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촛불이 크게 일렁이며 초가 한 칸 녹아내렸다. 남은 기간은 5일.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다 깨달을 반복하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다. 지친 몸으로 회사에 출근하니 전날 밤 갑자기 연차를 사용한 건에 부장은 나를 보자마자 성질을 부려댔고 회사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듯 본인 할 일만 하고 있었다. 나는 연신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 30분이었고 이렇게 하루가 허망하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날 괴롭게 만들었다. 12시가 좀 넘어 집에 도착했고 초는 어김없이 한 칸이 녹아내려 있었다. 남은 건 4일.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당근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기로 하였다. 인형을 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잠시 후 물건을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문자가 와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일 저녁에 상대를 만나기로 하였다. 부장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칼같이 퇴근 후 만남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상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난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내 성질을 못 이겨 화를 내었다. 그러다 그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쌓인 피로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눈앞이 핑 돌았고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나에게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니 난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정신을 차린 날 마침 옆에 있던 간호사가 보더니 의사를 불러왔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냐?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 과로했는지 몸이 버티지 못하신 것 같다 등 수많은 말을 했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인형이 없었다. 시겁해진 나는 의사의 말을 끊고 물었다. 저기요. 인형, 제가 가지고 있던 인형은 어디에 있어요? 간호사가 뭔가 생각하다가 아 맞다 하는 얼굴로 한쪽에서 내 인형을 들고 왔다. 인형을 잃어버리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한 나는 간호사에게 감사하다 말하고는 병원을 나가려 했으나 의사가 오늘 하루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내일 퇴원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던 나는 의사의 끈질기 권유에도 퇴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피폐해진 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해낼 수 없는 건가? 이 말을 내뱉고 멍하니 자리에 앉아있으니 시간은 12시를 넘어갔고 초가 또 한 칸 녹아내렸다. 남은 건 3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루하루 수명이 깎이는 것 같은, 아니 실제로 깎이고 있는 내가 나로서 남을 시간은 이제 2일. 결국 판매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대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팔아준다고 하니 판매원에게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 연락처엔 정말 판매원이라고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고 전화를 하니 몇 번의 수신음이 들린 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이 목소리, 나에게 인형을 팔았던 그 판매원이다. 당신이 나한테 인형을 팔아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난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원망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유감입니다만 고객님의 선택을 저의 탓으로 돌리시다니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판매원에게 나는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괜히 성질을 부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해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요. 전 고객님이 인형을 타인에게 넘기기 위한 그 노력들을 가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꽤나 호의적으로 말을 하는 판매원에게 뭔가 의지가 되는 느낌을 받아 나는 용기를 내어 말하였다. 인형을 판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루 정도 소요되는데 남은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아직 2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대상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손을 써둔 사람이 있거든요. 이미요?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던데 그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약은 체결되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고객님께서 지불하실 대가는 인형이며 추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고객님께서 인형에 대한 판매 대행을 요청하셨으니 전 그에 맞게 행동할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판매원은 전화를 끊었다. 난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려 했으나 잘못된 번호라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내 곁에 있던 인형이 사라졌다. 나는 갑작스럽게 사라진 인형에 당황하며 집안을 뒤졌으나 인형은 어디에도 없었고 불안한 생각이 들던 찰나 문자가 한 통 들어왔다. 고객님의 의뢰를 받아 인형을 판매하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인형 판매가 완료될 경우 가지고 있는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고객님께 말씀드린 대가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며 그땐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그것과 동일한 어쩌면 더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시게 된 것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초가 갑자기 녹아내렸고 나는 깜짝 놀라 시간을 확인하니 밤 9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한 칸 정도 초가 남자 꺼지지 않았던 촛불이 사그라들었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자 한 통이 수신되었다. 인형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판매원이 말한 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였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소원 인형도 판매원도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갔다.